미국과 일본 양군 간의 첫 접촉은 6월 3일 오전 09시 04분 미드웨이 남서쪽 870km 해상에서 미 해군의 PBY 정찰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적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은 미드웨이 주둔 부대들은 분주히 적의 공격에 대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1분 뒤인 09시 25분 적의 주력 부대를 발견했다는 잭 리드 소위의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군 항공기지의 시마드 대령과 미드웨이 지상수비대의 셔넌 해병 대령은 더욱 상세하게 적을 식별할 때까지 항공기들의 출격을 명령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11시 25분 리드 소위는 다나카의 점령부대, 곤도의 공략부대 본대, 구리타의 지원대, 그리고 후지타의 수상기 모함 전단까지 발견했습니다. 일본 해군 역시 미 해군 PBY 정찰기를 발견했고 긴급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야마모토와 그의 참모들은 계획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발각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미드웨이 공습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일본 해군의 작전은 첫 단추부터 틀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PBY 정찰기로부터 긴급 전문을 받은 이스턴섬 미드웨이 해군 항공기지에서는 육군 항공대 7공군 소속의 B-17 육상 폭격기 9기가 서쪽 해상으로 출격했습니다. 잠시 후 B-17은 다나카의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만피트 상공에서 폭격을 위한 위치를 선점하는 동안 일본 견시원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고도에서 투하한 폭탄은 운 좋게도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순양함 진츠를 비롯한 10척의 구축함들이 급히 대공 사격을 했으나 양군 모두 서로를 맞추지는 못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양군의 첫 만남은 종료됐습니다. 한편 4일 새벽 시간 일본 해군의 주력 부대인 나구모 주이치의 항공모함 4척에서는 함재기들을 출격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미드웨이 1파 공격을 위한 함재기들을 경납고에서 갑판을 올리고 엔진을 예열하며 출격을 준비시킨 나구모는 아직 미 항공모함들은 진주만 기지에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04시 30분 제1항공전대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총 31기, 카가에서 30기, 제2항공전대 항공모함 히류에서 30기, 소류에서 30기, 총 121기의 함재기들은 신속하게 반함하여 공격대를 편성한 후 미드웨이 폭격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와 함께 제1기동부대 지원대의 아베 히로아키 소장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적함선을 정찰하기 위해 동쪽으로 정찰기들을 보냈습니다. 총 7기로 구성된 정찰 계획도를 보면 하루나의 정찰기를 제외한 나머지 6기는 자신의 색적선을 따라 300해리를 비행한 후 좌연으로 돌아 귀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찰 계획에는 큰 실수가 있었는데 넓은 지역의 해역을 고작 7기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정찰기로 정찰한다는 계획은 오히려 적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역에 적의 함선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꼴이 되어 방심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날 순양함 도네와 치쿠마에서 발진한 정찰기들은 다른 정찰기에 비해 각각 12분, 30분 늦게 발함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드웨이 북서쪽 해상에 집결해 있던 플래처 제독은 적 함선을 발견했다는 보고에 따라 미드웨이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항공모함을 찾기 위한 정찰기를 북쪽으로 보내며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찰은 제17기동부대 요코타운에 SBD 10기가 담당했으며 제16기동부대 2척의 항공모함 갑판에는 적 항공모함의 발견과 동시에 출격을 하기 위한 함재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05시 30분 미드웨이에서 출진한 하워드 에리데위의 PBY는 미드웨이 북서쪽 해상에서 나구모 주이치의 항공모함 부대를 발견했고 곧이어 05시 44분 윌리엄 체이스 대위의 PBY가 미드웨이를 향해 접근하는 도모나가의 1파 공격대를 발견한 데 이어 제1기동부대의 항공모함들을 발견하고 그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플래처 제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전한 첩보에 따르면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을 2그룹으로 나눠 운용할 것이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함재기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공격을 보낼 경우 2차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항공모함에 공격을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선제 공격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고 니미츠 사령관 역시 플래처 제독에게 반드시 일본 항공모함을 먼저 발견하여 모든 전력을 다해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플래처 제독은 제16기동부대의 스프루안스 제독에게 남서쪽으로 이동을 명령하며
적 항공모함을 발견할 경우 즉시 공격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고에 따른 일본 항공모함들의 현재 위치는 함재기 최대 사정거리 안에 들 수 있는 거리였지만 스프런스 제독은 정찰 보고를 100%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함재기들을 출격시키지 않고 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이끌고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플래처 제독은 북쪽으로 정찰 나간 SBD의 빠른 귀함을 위해 제16기동 부대와 반대 방향으로 변침하였습니다. 한편 PBY 2기의 정찰 보고를 전달받은 미드웨이 기지 역시 일본 항공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샌드섬 무선 통신실의 레이더에 도무나가의 비행 공격대가 포착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드웨이의 두 섬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바로 모든 항공기들을 출격시키라는 명령에 따라 06시경 221 해병 전투비행대의 버팔로와 와일드캣 26기는 미드웨이를 향해 날아오는 도무나가의 비행대를 맞이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전투기의 이륙이 완료되자 이어 241 해병 정찰 폭격 비행대의 SPD-2 16기와 빈디케이터 11기가 이스턴 섬을 출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BF 6기와 육군의 B-26 중거리 폭격기들이 이륙을 완료했고 06시 15분까지 미드웨이에 날 수 있는 모든 항공기들은 이륙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미드웨이 앞바다에서는 이틀에 걸친 양군의 운명을 건 전투가 벌어질 것인데 그 전에 우리는 양군 사령관이 어떤 생각으로 이 전투에 임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이었던 허즈번드 킴멜이 진주만 공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평양 사령관직에서 물러난 뒤 새롭게 부임한 체스터 니미츠 사령관은 일본군의 미드웨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작전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는 일본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미 해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항공모함을 선제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에게만 집중한다는 계획은 미드웨이 점령과 알류산 열도 점령 그리고 미 항공모함 격파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야마모토의 수많은 목표들에 비해 간결했습니다. 니미츠 사령관은 미 항공모함 3척이 일본 항공모함을 기습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아군에게까지도 비밀리에 붙였고 현장 지휘관인 플래처 제독에게도 반드시 일본 항공모함을 먼저 발견하고 격파하라는 명료하고 정확한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 장관은 아직 전통적인 해상 전투의 방식이었던 전함과 순양함 등의 함대 결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니미츠 사령관은 이미 해상 전투는 항공모함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여 전함들은 항공모함 부대와 함께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그에게 중요했던 항공모함의 숫자에서 일본 해군보다 부족했기에 요코타운의 참전 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무리해서라도 요코타운의 수리를 지시했고 그 결과 항공모함의 숫자가 4대3으로 얼추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침의 항공모함이었던 미드웨이 섬이었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장점을 이용해 일본 항공기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드웨이에 있는 항공 전력들은 미드웨이 방어가 아닌 적 항공모함에 역공을 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미드웨이 섬에 주둔하는 해병 22 비행단의 115기나 되는 항공 전력의 대부분은 연식이 오래된 구식으로 이미 퇴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중전투에서 너무 많은 승무원이 사망하여 나르는 관이라 불렸던 버팔로 21기, 날개를 심하게 떠는 결함 때문에 작전 수행이 쉽지 않았던 바이브레이터라 불린 빈디케이터 21기가 있었으며 다행히도 최신 기종인 와일드캣 7기와 빈디케이터 19기가 있었으나 이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해병 조종사가 거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 육군 항공대 7군군에 B-17이 파견되어 19기의 플라잉 포트리스 육상 폭격기가 있었으나 산호해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그 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니미츠 사령관은 수세적 방어보다는 적의 기습이 있기 전에 모든 항공기를 적 항공모함 공격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육상 방어는 해병대의 지상수비대에 모두 맡겼습니다. 06시 15분 미드웨이 섬 상공에 도무나가의 비행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미 해병의 전투기 버팔로와 와일드캣이 이를 막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월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일본의 제로 전투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미군 전투기들은 자신들의 뒤가 잡히며 버팔로 13기, 와일드캣 2기가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스턴 섬을 떠난 여러 종류의 미 폭격기들은 최초 일본 항공모함이 발견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06시 30분경 일본 함재기들은 그들의 최우선 공격 타겟인 미 항공기들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차선책으로 경납고와 유류저장소 등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카가의 B5N2 케이트는 샌드섬의 대공포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고 D3A1 발은 북동쪽의 연료 저장소와 경납고 및 병원 등의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이스턴 섬을 공격한 아카기와 카가 그리고 소류의 극강화 폭격기와 뇌격기의 모든 공격은 이스턴 섬의 2번 활주로 북쪽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경납고와 발전소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약 10분간의 공격을 끝내고 06시 41분 공습이 끝났다는 보고를 한 도모나가는 귀함을 위해 기술을 돌렸는데 1차 공습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재한 활주로와 미 해병의 포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던 도모나가는 07시 정각 미드웨이의 2차 공습이 필요하다는 재보고를 했습니다. 도모나가의 두 번째 보고를 받은 나고모 주이치는 일본 항공모함의 갑판에 나와있는 함재기들을 보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B5N2 케이트는 함성 공격을 위한 어뢰와 지상 공격을 위한 폭탄의 장착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이에 미드웨이 1파 공습에 나간 케이트들은 지상용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했는데 현재 각 항공모함 갑판에서 대기 중인 케이트들은 어디선가 나타날 수도 있는 미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한 함선용 어뢰를 장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웨이의 2차 공습이 필요하다는 통신을 받은 나구모는 갑판에 출격 준비 중이었던 케이트들의 함선용 어뢰를 다시 육상용 폭탄으로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미드웨이 북서쪽 해상에서 일본 항공모함을 향해 제16 기동부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